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 여성이에요.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사가 있습니다. 굳이 누구 잘못이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춘기 때만 해도 저는 그런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했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정신줄을 놨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우량하였답니다. 근데 문제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저희 엄마가 잘못돼 버리신 거죠. 비록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해도 한때는 나라를 존재 때문에 엄마가 꽃다운 20대에 그렇게 돼버렸다며 수없는 자책을 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말 그대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무렇지 않았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와 엄마를 보살피게 하셨죠. 아빠는 그때나부터 지금까지 건축일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장일이라고 해야겠네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빠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저희 식구들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는 계속 일을 나가셔야 했고 그러면 반쯤 넋이 나간 엄마와 갓난아기인 저는 오로지 할머니의 몫이었죠. 저희 할머니는 말투나 행동이 아주 투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빠처럼 속정은 아주 깊으신 분이세요. 당신의 손녀를 낳다가 잘못된 며느리를 군소리 한 번 없이 돌봐주셨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 하나를 보는 것도 혀를 내두를 만큼 힘든 일인데 거기에다 마치 치매에 걸린 듯한 성인 여자까지 어떻게 제대로 보살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외가에서 저희 엄마를 데리고 가겠다고 여러 번 말은 하셨다는데 아빠가 끝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 고집을 부리셨다네요. 하지만 현실이란 게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엄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1년에 두세 번 아빠가 저를 데리고 얼굴 보는 게 전부였네요.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할머니는 한결 편해지셨을 겁니다. 이제 저만 돌봐주면 되니까요. 근데 첩첩산중이라고 문제는 또 있었죠. 그나마 엄마가 있을 때는 젖 먹이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젖 먹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 주위에 먼저 결혼한 친한 언니들을 보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분유를 먹는 아기들도 제법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젖병에 분유를 타서 먹이려고 하면 자지러지게 울기만 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더래요. 다른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할머니도 젖 먹이는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은희 이모였네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맨 끝방에 살고 있던 은희 이모는 저희 엄마와 또래였습니다. 거기다 엄마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같이 낳았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 말씀으로는 저희 엄마와 꽤 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그렇게 되고 나서도 자주 엄마를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배가 고파 울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젖을 나눠주시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은희 이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엄청 꼬장꼬장한 분이셨대요. 그 집은 저와 다르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손자를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하셨죠. 실제로 은희 이모는 젖 먹일 때를 제외하고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잘 때 옆에 두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행여라도 저한테 젖을 먹이는 걸 걸리는 날이면 온 집안이 뒤집히는 건 당연지사였죠. 그래도 은희 이모는 제가 분유를 허락하는 순간까지 몰래 젖을 물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은희 이모가 없었더라도 어떻게든 살았겠죠. 배가 계속 고프다 보면 언젠가는 분유를 먹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시절 은희 이모가 저에게 젖을 물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알게 모를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엄마를 잃은 어린 저에게 마치 따뜻한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바로 은희 이모였고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힘든 일이 있거나 엄마를 보고 와서 울적할 때면 은희 이모를 종종 찾아가곤 했나 봐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시점부터 아빠는 꾸준한 일거리가 들어와 안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집 형편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 왕래도 잊지 않고 유지를 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엄마를 보러 갈 때면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춘기가 찾아오면서부터 엄마의 불행이 모두 저로 인해서 비롯된 거라 생각했거든요. 만일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조금만 쉽게 태어났어도 엄마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테고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던 시기였네요. 그때도 제게 위로를 준 건 바로 은희 이모였습니다.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 직접 찾아가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은희 이모는 제게 언제나 네 잘못 아니라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지 절대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조언들에 힘입어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세요. 아빠도 건강하시고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히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아빠랑 할머니와 평생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나 할머니는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다가 결혼 안 하고 우리 세 식구 이대로 행복하게 살자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두 분께서는 진심으로 화를 내시면서 다 큰 딸내미가 시집을 안 가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심지어 제 등을 있는 힘껏 때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집에서 쫓아내신다고까지 하셨다니까요. 물론 두 분 모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죠. 단지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저와 너무 다를 뿐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빠와 할머니의 강요 아닌 강요 덕분에 저는 20대 중반부터 꽤 많은 맞선을 봤거든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은 말 그대로 묻어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뭐 그 정도면 나름 괜찮고요. 특히나 제가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 건 저의 가정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는 점이에요. 딱히 위로를 하거나 공감을 해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결혼식에 장모님이 모선다는 사실에 괜찮다고 해줬거든요. 2년 동안 만남을 유지하다 결혼 발표를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신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아빠와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며 죽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사실에 엄청 행복해 하셨죠.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으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별일 없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솔직히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착각을 했던 거죠. 무조건 결혼이라는 건 해야 한다고 들으며 자란 데다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도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남편이 어디 크게 흠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사실 결혼하고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이 한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시가에 충실해야 한답니다. 명절이 아니면 친정에 한 번 가는 것도 눈치를 주시길래 하도 억울한 마음에 할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빠도 옆에서 어머님 그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친정에 간 게 5번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일 문제도 마음에 안 들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꼴을 못 보세요.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이것저것 도와주기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마시는 법이 없었죠. 거기다 아이도 안 생긴다고 뭐라 하시고 청소며 설거지까지 꼭 입을 대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만 제외하면 딱히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잔소리도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나중에는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결혼을 한 이상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초에 한 통의 전화를 시작으로 남편을 더 이상 제 반려자로 인정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전화는 바로 은희 이모 저와 동갑인 이모 아들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자기 업무가 위독하다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꼭 알아야 하지 않겠냐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으며 짐을 대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신청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알렸죠. 남편도 이미 은희 이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 토요일이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생일은 못 챙겨줄 것 같다고 대신에 다녀와서 꼭 생일은 챙겨주겠다 약속을 하고 저는 출발을 했어요. 사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생일 따위는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은희 이모에 대한 걱정뿐이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생각보다 이모의 몸 상태는 심각했어요. 신부전증에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동시에 도져버려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안을 얻고 힘을 받았는데 정작 이모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하지만 이모는 제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네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모 상태가 안 좋아서 일요일 밤에 올라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옆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기를 나가채더니 대뜸 당장 올라오라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아니 어제 내려왔는데 갑자기 올라오라니까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남편 생일인데 거기서 뭐 하냐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는 말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린 건 저도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평소 사이가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머님 기분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남편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놨으니 알아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만 믿었는데 도대체 중간에서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화가 나신 건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어머님께도 전후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며 무작정 올라오라고 성하셨고 저도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남편한테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전부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느 정도 급한 고비는 넘겼는지 이모도 조금씩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화도 몇 마디 하실 만큼 기운을 차린 걸 보고 안심이 되었죠. 저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일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한 소리 들을 건 각오하고 있었던 터라 걱정이 된다거나 떨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태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제 짐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시어머니도 아직 안 가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거기서 아예 푹 눌러 살지 왜 왔냐입니다. 그러면서 너 편하게 짐 싸놨으니까 그대로 들고 나가라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건지. 자기 아들 생일 그거 안 챙겨줬다고 이러는 거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일이야 매년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늦어지기는 했지만 따로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 그 자체였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해 옆에 멀뚱히 서 있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어머님 의견에 동의하냐고요.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한다는 게 뭘 뜻하는지 말이에요. 나를 아내로서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방금 제 질문에 어머님이 너무하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대답은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건 암묵적으로 어머님의 행동에 동조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중에 택배로 보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살고 있는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면 제가 꼬리 말고 잘못했다 할 줄 알았나 봐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혼 서류 준비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일부러 어머님이 가장 먼저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아들 며느리 이혼하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저희 아빠랑 할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제 마음 좀 돌이켜달라 사정사정을 하는 모양이었죠. 실제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자가 기집질하거나 노름한 거 아니면 그냥 봐주는 게 도리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집에 찾아갔고 결혼하게 된 이후부터 얼마 전 사건까지 몇 시간 동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도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 고지식한 할머니까지 생각이 바뀔 정도면 누가 뭐라 해도 이혼이 답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고 그동안 시어머니부터 남편까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지만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이었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는데 계속 살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아빠와 할머니 옆에서 사는 게 몇만 배는 더 보람되고 행복하네요. 비록 앞뒤 꽉 막힌 분들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아껴주고 보살펴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두 분의 은혜를 조금씩이나마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